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월 2차 전지는 그냥 이기어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거래대금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거래대금에 따라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방산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뒤따라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쪽이 2차 전지인 것 같다라는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몰리는 게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게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해서 오늘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질문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도 이 좀 소통을 깊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일단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제가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달아주시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돈이 어디로 몰렸는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바뀌질 않아요.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 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SK하이닉스는 플러스권으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보합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던 반도체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현대차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현대차를 다니는 임직원들을 현대차 주식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 이슈는 많았지만 최근에 현대차 관련된 로봇 기업들은 좀 크게 못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삼성 SDI고요. 삼성 SDI도 최근에 전고체 2차 전지 이슈로 저 밑에 있던 거래 대금이 위로 치고 올라온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다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하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네이버랑 같이 섞어서 볼 거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를 좀 엮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 실제 카카오랑 네이버,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다음 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관심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강했지만 애매하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로봇주는 이제 현대차가 못 움직이니까 약간 이 다른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다가 많이 올랐는지 좀 하락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기업들이 많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원전, 원전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추세가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알테오젠이 양봉을 세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집중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 조선 쪽이 좀 급반등을 했는데 사실 조선 쪽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이 많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안 다룰 거예요. 왜? 다음 주가 중요해서 다음 주의 흐름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해드리겠습니다. 확인됐고요. 아니 근데 현대차나 이쪽이 왜 이렇게 안 좋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항상 외국인 기관 개인의 당일 순매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이 뭐 샀니? 네이버랑 두사이너빌리티랑 카카오를 샀어요. 기관은 SK하이닉스랑 네이버랑 ABL바이오를 샀습니다. 다 양봉이죠.
개인이 뭐 샀냐? 개인이 뭐 쓸어 담았냐?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I. 그러니까 1위가 어디예요? 압도적으로 사실 이 두 개는 크지도 않아요. 예, 압도적으로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포모를 느꼈던 거죠. 현대차가 막 올라가는데 나도 좀 따라가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사고 있는 거다. 근데 아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고점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이 지금 이걸 많이 사고 있구나 뭐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 대신에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어요. 현대차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죠. 그대로 개인이 받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도 일부 팔았어요. 이 두 개 합치면 한 6천억쯤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판 거를 뭐 그대로 사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개인은 뭐 팔았어요?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두 개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큰 변동성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판 거를 얘네들이 사가고 얘네들이 판 거를 얘네들이 사가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지금 약간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 봐야 되나 하겠지만 다음 주에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따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코스닥 3000이에요. 지금 코스피 5000을 외치다가 이번에 코스닥 3000까지는 가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라든가 모험자본 투입 등 각종 코스닥 지원 정책을 예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인 건 당장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5000을 터치한 다음 날인 23일 유가증권 시장은 숨을 골랐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은 2%가 넘는 강세를 정말 오랜만에 보여서 정말 1000을 넘기 직전까지 갔어요. 998까지 아마 갔다가 못 뚫었던 걸로 확인되는데, 그래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르려면 누가 가야 되냐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로봇 이 4개가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이 4개가 아니더라도 로봇에 좀 힘이 붙여. 그럼 얘네들만 가도 코스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관심을 좀 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가 상승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이에요.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1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이게 1월 8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월 8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1년 동안 80%가 올랐습니다. 거의 뭐 개별주 수준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죠. 1년 동안. 근데 코스닥은 31%가 올랐어요. 뭐 그럴만도 그럴 것이. 실제 이 코스피가 우리는 전고점 라인 때다 하는 구간을 한참 뚫어서 상승을 만들었는데 코스닥은 아직 전 1000포인트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만큼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가야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키 맞추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소외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3000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까지 가자 뭐 이건 또 아니겠죠. 1500까지만 가도 사실 박수를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관심을 좀 두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의 거래대금이 몰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ESS에 대한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이 생산량이라든가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죠. 최근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송전망이라든가 대부분 ESS가 그냥 거의 무조건 붙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넥스스타 에너지를 비롯해 북미에서 연내 ESS 생산 라인을 17기가와트시에서 30기가와트시로 76.5%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잘 안 되고 또는 생산 라인 좀 놀거나 쉬고 있으면 ESS로 바꿔서 팔자. 그래서 빠르게 쉬지 않게 놀지 않게 하는 거죠. 현재 120기가와트시인 ESS용 배터리 수주 잔량도 연말까지 200기가와트시로 66%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수요가 엄청 많아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사실 데이터 센터만 해도 지금 사방에 깔리고 있잖아요.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작년 1월에서 11월 전 세계 중국 제외하고 팔린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87기가와트시예요. 그러면 80.7기가와트시 수준이랑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ESS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도 올해 미국 ESS 생산량을 30기가와트시로 확대를 하고 SK온도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ESS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코스피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에서 열심히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올해 뭐 하냐면 그 삼성 SDI가 기염을 토했던 그 전고체 소재를 올해 말에 양산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동체 에코프로 창업주가 새해를 맞아 에코프로 BM의 미래 소재 개발 현장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기술 경영 행보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직접 가서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소재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관심 많으면 확실히 미래라고 보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 2025년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파일럿 단계 성과가 좋아 올해 양산을 검토 중 계획대로라면 2026년 말 대량 양산하게 될 거다. 전고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 쪽도 에코프로 BM도 전고체 쪽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나트륨 배터리 중국에서 터지지도 않고 실제 좀 안전한 배터리죠. 이 양극재에 대해서도 기술단에서는 이미 완성이 됐고 상용화 단계로 가는 거죠. 중국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하면서 사실 돈 되는 쪽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전고체와 나트륨 모두 건드리고 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전지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코스닥이 메인이지 않냐 이게 아니라 시장 전체 그리고 2차전지 업종 전체가 25년 저점이고 26년도부터 완만하더라도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고요. 305720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골고루 양극재부터 배터리, 음극재 다 나눠져 있는 ETF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런스가 있는 ETF고요. 변동성보다는 업종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몰리니 난 쫓아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양봉을 세우고 사실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출발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5,000원을 깨지만 않는다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들리다가도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거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상승할 거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분명히 시작할 거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근데 깨면요? 칼같이 자르세요. 왜? 칼같이 자르는 동안에 분명 어떤 쪽에서는 또 거래대금이 세게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승 추세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백발백중 할 수 없어요. 5개를 찍는다 그러면은 뭐 2개는 놓칠 수 있는 거고 3개는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2개를 미련 없이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다? 확률 높은 자리에서 관심을 갖는 거고 아니면 칼같이 써는 거예요. 맞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고 그런 경우가 올해 초 원자력 조선, 우린 전력기기 이 모든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2차전지는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15,000원 잡고 추세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 놓자면 2차전지 손절가 15,000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오르려면 제약바이오가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수급이 몰리거나 거래대금이 몰리는 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작년이랑 올해랑 뭐가 크게 다르냐? 제약바이오에서 사실 이게 제일 달라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바이오 기업 중에 CDMO라고 의약품을 위탁 생산 개발해주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요. 나 이 약 대량 생산 좀 해줘 해서 마치 우리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처럼 대량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랑 거래하지 마라. 걔네랑 거래하면 우리 정보 다 뺏겨. 알았지? 하는 법이 생물보안법이에요. 근데 우시바이오로직스에 그러면은 주문하던 거 다른 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수혜볼 만한 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생물보안법이 지난해 12월 발효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산업 지형이 대대적으로 재편될 걸로 전망이 되죠. 특히 CDMO 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시장이 크게 바뀔 테니까. 한국, 인도, 일본, 유럽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만 사실 일부라도 받으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이 늘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비만약이라든가 과거에 관심 못 받던 것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새로운 약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CDMO 시장 경쟁도 본격화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그럼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지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량 생산을 또 맡길 거고요.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관심을 둘 만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사실 시가총액이 작고 관심도가 좀 사람들이 없는 ETF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이티 바이오시밀러 앤 CDMO 액티브라는 이 ETF가 있습니다. 이게 DB증권에서 만든 거거든요. 예, 동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뭐 170억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CDMO를 따라갈 때는 저는 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0001P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장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총이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시밀러 앤 CDMO 액티브 이거에 대한 이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추종할 수 있게끔 누가 돈을 불어 넣어줘요. 그래서 이 현재 170억이지만 그렇더라도 이 괴리율이 낮고 충분히 이 지수를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기업을 보면은 삼천당 제약, 그다음 셀트리온, ST팜,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ABL바이오 해서 충분히 우리는 제약바이오 전체를 따라간다가 아니라 CDMO 쪽을 좀 깊게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깊게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CDMO의 메인 기업이 바이오로직스죠.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예, 거의 뭐 170억, 170만 원, 160만 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100% 똑같진 않더라도 이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01 P0입니다. 그래서 마이티 이 바이오시밀러 CDMO 액티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상장한 지가 이제 뭐 한 1년 조금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2억이에요. 근데 얘기하지만 좀 싼 가격에 12,000원이라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CDMO를 따라다니기에 저는 상당히 좀 좋은 좋은 ETF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신고가 라인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좋다. 이거는 출발할 거면 저는 지금부터 출발이 나올 거다. 추세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얘가 만약에 꺾인다? 그럼 지금은 나한테 기회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줄 거면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심을 딱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잡고 간다면 전 좀 길게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8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면 될 것 같다. 여기만 이탈을 안 하면 충분히 현재 구간 라인대에서는 끝까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800원이면
해봤자 마이너스 뭐 6%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DMO ETF를 손절가 11,800원인데 빠지면은 마이너스 6%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오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18% 이상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ETF 현재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했지만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 감안해서 소액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좀 비싼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 사기 좀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CDMO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ETF를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계속 이 거래대금이 몰리고, 그 거래대금이 몰리는데 이 초기 구간을 좀 따라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원자력 SMR이었고, 이거 이제 최근에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해가지고, 왜냐면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언급할 이유가 없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원자력 SMR이라든가 최근에 조선 ETF, 방산 ETF가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에서 한국전력이 갑자기 이제 JP모건에서 야 너는 원전기업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국전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살짝 지금 소음이 나오고 있는데 ETF를 한번 그래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원자력 SMR을 얘기를 할 때 14,000원을 안 깨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전마진이 이만큼이면 적지 않다. 이만큼 벌었으면 잘했다. 그래서 14,000원 깨지 않으면 끝까지 들고 가라. 보통 주도주가 시작을 하면은 최소 2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도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여전히 저는 지켜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러다가 이렇게 또 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4,000원을 깨면은 칼같이 파는 게 맞겠죠. 근데 14,000원 깨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SMR은 좀 더 저는 추세 상승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수익을 확정하고 싶고 사랑을 확정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확정하는 걸 좀 참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명확한 기준을, 아까 얘기한 14,000원 이 기준을 깨지 않는다는 선에서 확정하지 말고 추세를 조금 더 따라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맨날 30% 수준에서 팔아버리면은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맨날 15% 수준에서 청산하면은 그 이상 못 갑니다. 그 대신에 무작정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깨지 않는다면 따라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금 이슈가 많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 지분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최근에 댓글에 이런 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카오톡 공부방이 있는데 그 카카오톡 공부방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원래 이걸 오픈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너무 문의가 많아서 이거를 무료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픈을 이번에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저희가 이제 당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좀 상승이라든가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이슈라든가 시황 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푸시 알람에 대한 것만 허용 승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떠요. 푸시 허용하시겠어요? 그때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상승 예상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이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게 저희 카카오톡 무료방, 저희 공부방 저희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작정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다가 들어가면은 저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로봇 다음 1분기 50% 상승 주도주 포착 무료 카톡방 오픈.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주도주를 공부하실 분들, 다시 이 주도주를 나도 같이 찾아가 보고 싶다, 제가 찾고 있는 시선과 방향을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 돼요. 예, 들어가면은 저희가 쭉 내려가서 정확하게 1월 26일 월요일 밤 7시에 제가 어플에다가 오픈을 할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예요. 무료고 오픈을 할 거고 500명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날짜 맞춰서 입장하시면 돼요. 근데 5분 10분 아니고요. 최소 1시간 이상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시간 맞춰서 참여하시면 된다. 어플에다가 제가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나도 좀 절실하거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가 들어가시면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2025년 하반기 그 26년 자료집도 저희가 다음 주에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1월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매일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종목 시황 테마주 알아가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무료 저희 공부방 참여 원하신다 하시면은 아까 글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리얼 주식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최근에 너무너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이랑 여러분들 댓글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올 테니까 꼭 달아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